세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LEPT 분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리아가 베트남에서 가지는 산업 경쟁력, 세 번째로는 마이클 포터의 5요인을, 5가지 요인으로 바라보는 롯데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롯데리아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도 포기한 베트남에서 초대박 터진 한국 기업으로 롯데리아가 뽑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9년 기준 베트남에서 롯데리아의 점유율은 무려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SLEPT 분석에 들어가면 첫 번째 S, 소셜 팩터에서는 건강 수치로는 남자의 57%, 여자의 41%가 본인은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인구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힐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인구수는 약 1억 명으로 세계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15세에서 34세까지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평균 출생률이 약 2명에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률인 0.7명에 비교해보면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층이 두껍다 보니 베트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인 법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법적 요인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외투 기업으로부터 불명확하고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상공인 연합회인 유로체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의 미비가 촉발하는 불안 심리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 체계의 미비성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M&A와 PPP, 민간 투자 사업 분야입니다. M&A는 베트남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공식 투자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M&A 관련 법령은 통일된 체계 없이 관련 법이 산재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혼선을 유발하는 중입니다. PPP, 민간 투자 사업 또한 대형 FDI를 이끌어내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유인할 만한 법령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베트남의 경제적 요인은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들 등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제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중이로 해외 투자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P. 정책적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다수 외투 기업은 부패 문제가 투자 유치 정책의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에서 사업 절차의 투명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78%에 해당하는 외투 기업들이 신속한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통상 7에서 10일이 소요되는 사업 등록 또는 수정 신고 절차에 있어서 실제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T. 테크놀로지컬 요인에서는 2018년 기준 세계 45위로 2014년과 비교하여 26단계나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R&D 연구개발에도 20억과 약 2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이지만 이는 베트남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였기로 분석이 됩니다.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외식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2018년 시장 규모는 234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풀 서비스 레스토랑 시장과 퀵 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소비를 통해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관광산업 호황, 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은 베트남 외식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롯데리아와 KFC 2강 체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점유율은 롯데리아가 KFC보다 우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은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100년 전통의 베트남 식샌드위치 반미가 존재하여 이는 햄버거보다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와 같은 대체제의 존재가 베트남에 대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롯데리아의 대처 현황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코로나 여파로 인도네시아에서 9년 만에 현재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 롯데리아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29일을 기점으로 자카르타 수도권에 남아있던 롯데리아 매장 16개를 모두 닫는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인도네시아 1호점을 개점한 롯데리아는 이후 점차 매장을 늘려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이미 KFC와 맥도날드가 80%가량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리아는 시장 점유율 1%를 넘기지 못하였고 롯데마트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와 동반 시너지를 창출하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리아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며 거의 석 달 가까이 모든 영업이 중단되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롯데리아는 1인 혼닭 세트라는 신메뉴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외식업계에서는 1인 메뉴가 뜨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맞물리면서 음식을 여럿이 나눠 먹기보다는 혼자 먹기를 선호하는 식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최근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찌개 같은 함께 먹는 메뉴를 피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함께 먹는 메뉴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새 수저를 이용해서 퍼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리아 역시 지난 3월 출시한 1인 혼닭 메뉴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인 혼닭은 조각낸 닭이 아닌 홀 타입의 닭 한 마리를 통으로 튀겨낸 제품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달걀 모양의 치즈볼 제품 치즈 인 더 에그와 탄산음료를 함께 구성한 세트 메뉴도 판매 중으로 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주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인 혼닭 신메뉴를 선보였다며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개가 판매되는 등 지속적인 인기에 힘입어 세트 메뉴로 확장 출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롯데리아는 어떻게든 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